안 뜨거우시죠? 괜찮으시지? 간병사 문정이 살뜰하게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목욕을 시켜주고 차례로 뒷정리를 하는 그때 분별 없는 치매 노인 화옥한테 수모를 당하는 문정.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시뻘건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옵니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에 처한 문정이 병원에 연락부터 하려는 그 순간 소년원 출감을 앞둔 아들의 간절한 전화가 걸려오는데 정말 엄마랑 살래. 결국 화옥의 죽음을 감추기로 결심한 문정은 미친 듯이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노인의 시신을 이불로 덮은 그때 화옥의 남편 태강이 귀가하고 읽지 않은 메시지 1개. 시각장애인 태강 앞에서 숨을 죽이는데요.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간 태강이 오디오를 트는데 이 틈에 이불로 꽁꽁 싸맨 노인의 시신을 끌고 나갑니다. 문정이 화옥의 시신을 차에 싣고 도착한 곳은 비닐하우스. 과연 그녀의 최악의 선택은 희망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 비닐하우스 시작합니다. 새까만 비닐하우스 안.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그곳에는 문정이 살고 있었는데 불투명한 비닐하우스처럼 그녀의 인생은 막막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정이 악착같이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엄마 네 전화만 기다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소년원 출감을 앞두고 있었고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치? 하지만 정우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였죠. 난 나가면 계속 삼촌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나 보면 계속 아빠 생각날 거 아니야. 닮았잖아. 그럼에도 문정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왜냐하면 문정이 돌봐야 하는 다른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 춘하였고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달라는 말이 안 그래도 벅찬 삶에 무게감을 더하지요. 내 혼자 두고 가면은 안 된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엄마? 왜 나 두고 갔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날 치료 모임에 참석한 문정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돌덩이가 우리 마음을 푹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적장애인 순남이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듣게 됩니다.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죽지 않기로요. 저는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주 잘하셨어요. 차례로 자기소개를 시작한 문정이 이 모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데 원래 병원에 다니다가 돈이 너무 비싸서 결국 돈이었고 관뒀는데 여길 누가 소개시켜줘갖고 공짜라고요. 팍팍한 삶에 이리저리 치이느라 문정은 본인의 상태를 뒤늦게 자각했죠. 처음에는 제가 하는 게 잘인지 몰랐어요. 문정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냐면 마음 편히 몸을 누일 보금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언젠간 비닐하우스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문정은 지금 늦었는데도 이 채광 좀 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제대로 된 집에서 지낼 날만 꿈에 그려왔죠.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제 아들이 마음에 들어야 돼서. 돈이 절실한 문정은 요 앞 정류장에 핀 거. 한 노부부 집에서 간병사로 일했는데 치매 노인 화옥의 분노 섞인 괴롭힘도 담담하게 받아 넘깁니다. 진달래 말고. 그래 연산호. 날 풀리면 언제 꽃 구경 가실 거 없니? 아버님 저 들어가요. 반면 화옥의 남편 태강은 아주 젠틀했고 어머님은 목욕 끝나고 잠드셨고요. 이따 식사는 밥만 덜어 드시면 되고요. 저 사람이 오늘은 그거 안 했습니까? 말썽 안 피웠어요? 예, 그럼요. 잘 하셨어요. 아내와 시각장애인인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는 문정한테 늘 감사해했죠. 책 읽고 싶으세요? 책 읽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이놈도 잘 읽어요. 아이고, 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량한 문정도 이에 보답하고자 정말 아낌없이 선의를 베풀었지만 아버님 받았어요. 이제 보여요. 그래. 하랩이다. 그래 아주 건강해 보이는구나. 화옥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문정한테 삿대질까지 일삼습니다. 저 아가씨 나 죽이려나 저 아가씨 나 죽인다. 그날 오후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문정이 우연히 순남과 만났는데요. 저 순남 씨. 저는요, 여기서 13살 때부터 쭉 살았어요. 차를 얻어 탄 순남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본인 소개를 하는데 순남 씨 혼자 살아요? 며칠 전부터 소설 선생님 집에서 살아요. 순남은 자신을 돌봐주는 선생님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순남 씨가 말을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는데요? 머지않아 문정한테 한 통의 연락이 걸려오고 밤늦게 내쫓긴 순남이 다급히 차에 오르는데 순남 씨 왜 그래요? 나 좀 봐봐요.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성착취에 저항했던 순남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죠. 너무 누추하지요, 순남 씨. 결국 문정은 비닐하우스로 순남을 데려오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순남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마땅히 지낼 곳 없는 순남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고 언니, 저 여기서 살까요? 언니랑 같이? 순남은 자신한테 호의를 베풀어주는 문정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요. 우리 수업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언니가 좋았어요. 얼굴이 반짝반짝 보석 같아. 고마워요. 그런데 치료 모임 사회자가 순남의 집착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죠. 순남 씨가 문정 씨를 자꾸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길래 아시잖아요. 상급이라도 장애는 장애인 거. 무슨 일이 생길지. 하지만 문정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일을 해야 했고 아버님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산책이라도 하고 오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요. 여운거리가 없어서 심심해하는 태강 내외와 드라이브를 가려고 하지요. 운전은 아버님이 하세요. 운전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문정과 노부부가 텅 빈 주차장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갑자기 멈춘 태강이 문정 씨,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치매입니다. 바로 얼마 전 태강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억울하냐?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던 태강은 절망하지 않았는데 처음 앞이 안 보였을 때는 정말 억울했었는데 절친 희석한테 농담을 건네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지요. 조금 있으면 내가 눈이 먼 것도 잊어버릴 거 아니냐? 그럼 내 눈에 뭐가 뵐지 기대가 된다. 미친놈. 난 이 사람하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예요. 반면 문정은 하나뿐인 일자리를 잃을까봐 위태로움을 느끼는데요. 저분 요양원에 못 계세요. 거기 아무나 가는 데 아니에요. 그날 문정은 삶을 정리하려는 태강의 여행길을 배웅합니다. 친구분들 재밌게 만나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평소처럼 화옥을 정성스럽게 돌봐주는데 다 됐다. 하지만 화옥이 영문을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내고 오지마. 급기야 청소 중인 문정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화옥한테서 흥건하게 피가 흘러나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문정이 서둘러 응급 전화부터 걸려는 그 순간 그새 마음을 고쳐먹은 아들 정우가 엄마와 살고 싶어 하지요. 엄마랑 살래. 결국 화옥의 죽음을 덮어버리기로 결심한 문정은 정말 절박하게 흔적부터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문정이 애써 노인의 시신을 감춘 그때 술을 마셨던 태강이 귀가하는데요. 어둠 속에 숨은 문정이 최대한 숨을 죽이는데 곁을 스쳐 지나간 태강이 씻으러 들어가지요. 이 틈에 문정은 시신을 끌고 나가려다가 아버님, 안에 수건 없죠? 급박한 와중에도 본분을 다하려고 돌아왔는데요. 저 사람이 좋아했습니까? 목욕탕이요. 화옥이 죽었다는 걸 들킬까봐 자고 가려고 하는데 두 분이 자기가 불편하면 2층으로 가시던가요. 주무세요, 아버님. 네. 어머니, 제 아들은요, 저 없으면 안 돼요. 끝내 문정은 죄송해요. 화옥의 시신을 당장 감추지 못합니다. 얼마 후 나 아주 촉이라고 했잖냐. 태강이 희석을 집에 불렀고 벌써부터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냐? 누굴? 아무리 만져봐도 아내 화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데 너 한 30년 만에 재수 씨 손잡아본 거 아니야? 아이고 그거 다 불안이야 불안. 아유 근데 왜 여기서 주무신대? 재수 씨, 들어가 주무셔야지. 바로 그때 아버님 차를 불렀는데요. 여기 놓고 우리 어머님 화장실 가셔야겠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정은 어머니 좀 씻겨드리고 가위 좀 내드릴게요. 닥쳐올 파국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7월 26일 개봉한 영화 비닐하우스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명품 배우의 면모를 과시했던 김서영의 스크린 복귀작인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문정이 아들과 함께 살 제대로 된 집을 구하려고 간병사 일을 하다가 치매 놓인 화옥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시각장애인 태강을 속이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놉시스만 봐도 강렬한 이 웰메이드 스릴러는 괴물신인 이소리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첫 장편 데뷔작부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3관왕의 쾌거를 이루며 탄탄한 작품성과 연출력을 입증해 보였죠. 거기에 문정 캐릭터를 맡은 김서영이 신들린 연기로 최악의 선택을 한 문정이 파국에 치닫게 되는 과정을 섬세하고 때론 차갑게 연기하며 그게 몰입감과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글로리의 경란역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안소요가 치료 모임의 일원으로 문정을 동경하는 순남 역할을 맡는 등 명품 조연진과의 연기합이 특히 두드러졌죠. 개인적으로 치밀한 구성, 세심한 장치, 인물들이 도달하는 아이러니가 꽉 찬 플롯에 담겨있어서 정말 몰입해서 봤는데요. 힘듦의 모양을 한 깊은 격려가 담겨있는 영화 비닐하우스. 제 소개를 보고 관심이 가셨다면 꼭 비닐하우스 관람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